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취업 GPT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쌤? 오늘 주제는 사실은 페팸족이라고 부르는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페팸족이요? 페팸족.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발음 테스트하는 것. 내가 기린 그림이나 간장 공장 공장장처럼 약간 페팸족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펫은 반려동물이잖아요. 맞아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조어일까요, 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팸에만 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스팸족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PD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펫이라는 신조어를 응용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네. 펫과 팸이 보통 패밀리의 약어로 쓰잖아요. 예. 그래서 펫팸 해서 펫 패밀리 아, 족이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쓰시는 분들은 예.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이거 하더라고요. 쉬운 말이에요, 쌤? 오히려 이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펫을 인간처럼 아. 휴머니제이션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최근에 예전과는 또 다르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제 강아지 사진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SNS 계정에 게시글 이제 펫 관련된 게시글들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가족처럼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페팸족을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대로 지금 이제 주위에서는 너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가족처럼 지낸다라는 거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만큼의 뭔가를 투자하고 투여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아기를 갖고 있는데 그 아기가 아파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는 거를 네. 아까워할까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페페민족들은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제가 고향에만 내려갔을 때도 사실은 할머님께서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이게 사실 동물학대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런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경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방임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좀 싶을 이렇게 정도로 풀어놓는. 네. 아파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겠거니 나꺼지 약간 이렇게 약간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이제 돈 아끼지 않잖아요. 이제 막 지출을 맞습니다. 진짜 아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펫팸족에 의해서 펫코노미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가 네. 같이 동반 성장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펫팸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이 펫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이코노미도 같이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주제로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럼 페팸족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도 늘어날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예. 2022년 말 반려가구,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 자체는요, 예. 552만 가구라고 해요. 552만. 네, 이게 전체 가구 수에 얼마나 차지하나 보니까 네. 25.7%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예. 반려동물을 키운다. 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예. 이구아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런 거를 키우고 있고요. 와. 반려인 같은 경우에는요, 1,26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인구 네. 5명당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페팸족의 시장도 점차 앞으로 확대될 걸로 전망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 분들이 결국엔 잠재적인 소비층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농어촌 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반려동물 제품과 서비스 등 관련 시장 규모가요. 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15년에 한 1조 9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4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1조 9천억 원에서 4조 원 이상이요? 그렇죠. 이 4조 원 규모가 사실 좀 크긴 큰데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체감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저도 이게 이 4조 원의 시장 규모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랑 맞먹는지를 찾아보니까 예. 실제로 그냥 육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시장과 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육아 시장이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인구수가 네. 감소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네.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분들이 줄어들m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강아지나
고양이, 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장이 4조 원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육아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반려동물 시장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2027년까지는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요 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큰 건 느껴졌는데 육아 시장과 비교할 정도로 커졌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커진다고 하니까 이제 펫팸족과 관련된 펫코노미 산업도 점차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에 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 펫 미용이라던가 아니면 옷, 뭐 병원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또 다른 산업들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이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전통 산업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옷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애견이라든지 얘기하면 할수록 부럽네요. 저도 애완동물이 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런 전통 산업들조차도 바뀌고 있는데 취준생들도 뭐 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런 것도 접근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스타트를 한번 유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통. 네. 네. 우리가 초신성으로 네카쿠라의 배당토라는 이 발음도 하기 어려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죠. 예. 그 중에서 유통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선도주자가 사실은 쿠팡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쿠팡마저도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해서요 수의사 답변 서비스인 로켓 펫닥터라는 거를 예. 출시했습니다. 예, 런칭을 로켓 했는데 닥터. 예. 네, 펫닥터. 예. 근데 이제 유통 채널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강아지 사료 같은 것들도 판단 말이죠. 예. 근데 그냥 단순히 사료를 구매를 할 때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료를 구매해야 되는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서칭하고 찾아보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맞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만약에 수의사가 너희 집 강아지는 이걸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명확해지죠. 예. 골라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사료를 추천해 준다든지 와. 리포트를 써준다든지 이거를 수의사가 직접 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유통도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펫 케어도 연결되는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를 지금 현재 쿠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게 그냥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언을 해주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의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제 식무나 먹거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준다고 하니까 반려동물 인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펫을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가장 뭐 사실 사람을 같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건강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과 연결지은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사가 아닌 의외의 산업에서도 의료나 케어 이런 거에 중점을 둔 산업들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의외의 산업이요?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가장 의외였던 곳이 사실은 통신 3사입니다. 통신사요? 네, SKT. 통신사에서 펫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SKT, KT, LG U+에서 도대체 뭐 그럼 강아지를 입양을 해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SKT 같은 경우는요. 강아지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인 엑스칼리버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요. 반려견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페보 반려견 케어 플랜 그리고 오. LG U+에서는 펫토이, 포동과 같은 놀이와 교육을 담당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출시했다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제 펫케어라는 거 개념 자체를 건강으로 봤다면 교육으로 본 그런 와. 서비스도 출시됐다는 거죠. 아니 정말 놀라워요. 근데 제가 지금도 SK텔레콤에서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근데 그런 소식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AI 서비스를 넘어서 동물의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건강 진단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AI 인공지능이 동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신사들이 한다는 게 더 신기해요. 이 그러니까요. 정통적인 산업 구조를 넘어서서 이 새로운 곳에 관점을 두고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도 디지털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펫팸족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융합되고 하는 모습들이 재편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시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취준생들이 대부분은 기존의 산업에서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플러스 디지털 뭐가 예. 있을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지. 뭐 쿠팡 플러스 디지털 뭐가 있을까?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효율화해야지. 네. 뭐 이 정도의 생각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네. 그 구심점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디지털만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구시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이는
그 지향점이 어딘지를 뚜렷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산업들도 디지털 기술 한 가지만 바라보고서는 기존의 전통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 펫이라든지 아니면 다 펫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제로 펫을 갖고 오긴 했지만 네. 기타 다른 영역들도 혼합된다라고 한다면요. 신사업, 미래 모습들도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냥 디지털과 기술을 원래 있던 산업과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소재, 펫이라던가 그런 게 등장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하는 기업들 또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앞서 제가 금융이랑 디지털을 접목시키면은 그냥 단순히 뭐 앱 개발 뭐 이 네. 정도만 생각한다. 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뭔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라든지 예.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이랑 디지털과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KB국민은행에서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산관리 플러스 상속 KB 반려 행복 신탁이라는 걸 또 출시했더라고요. 아니 상속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상속할 수 있게끔 이제 내 재산을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한 개념인 거죠. 와, 그죠? 이 강아지한테 상속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또 출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뭐 어떻게 보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 재산을 죽고 나서도 얘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관련된 신탁 서비스를 출시한다든지 혹은 아. 가전제품이랑 반려동물을 또 합친 경우도 있는데 예. 삼성전자에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반려동물로 인해서 예. 이제 얼룩이라든지 냄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스포크 그랑데 AI라든지 아니면은 견종에 맞춰서 쾌적한 온습도. 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차우차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 털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근데 스핑크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예. 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 있고 민감하겠네요. 민감할 수 예. 있고요. 그러는 것들을 쾌적한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네. 이런 또 서비스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이제 유통 채널과 스타트업 그리고 반려동물이 이건 또 삼위일체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편의점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 채널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요. GS25시 같은 경우에는요.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라는 곳에서 예. 펫시터와 펫 훈련 연계 서비스 출장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저 펫 출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와요에서 예. 와가지고 예. 강아지를 봐주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최대 12시간까지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프로그램까지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와.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출근하고 나면은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가족인데 맞아요. 방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어린이집 맡기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걸 우리 집으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업계에서 펫 관련된 펫코노미 제품,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이 유튜브 채널도 이제 내가 없을 때 이 강아지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든다고 또 하고요. 맞아요. 또 보험업계에서도 강아지 보험, 뭐 고양이 보험 이런 식으로 펫 보험도 많은 상품들이 점차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항공사들도 펫과 관련된 제품들이 있다고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뉴스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네. 이게 반려동물을 과거에 같이 어디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짐칸에다가 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우 좀 마음에 걸리죠. 짐칸에 싣는다고 하면. 그렇죠. 네. 뭐 과거에 저희 할머니 시절까지만 해도 당연한 거였지만 예. 지금은 그 짐칸에서 혼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우리 댕댕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예.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떨고 있어. 그렇죠. 바들바들 네. 떠는 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내 동반 탁식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를 예. 조금은 늘렸다라고 하고요. 오. 편당 최대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수도 늘리고 있다라고 해요. 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요. 반려견 전용 여행 도시락도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와,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반려견 전용 그런 이제 맞습니다. 밥 음식도요? 피내식까지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반려동물 마일리지 말 그대로 인간만 마일리지를 쌌냐.
아니 우리 집- 마일리지까지. 우리 집 댕댕이도 마일리지 쌓아야 된다라든지 아. 아니면 전용 굿즈, 이제 뭐 승무원 유니폼 같은 것들, 강아지도 로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입어볼 수 있는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공뿐만 아니라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여행 네. 휴가 상품이라든지 아이템 같은 거, 예를 들면은 페캉스. 오. 이 페캉스라는 게 단순히 강아지를 데리고 호텔에 간다의 개념을 넘어서요. 예. 이제 그 강아지를 아기로 본다면은 그게 다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통 진짜 좋은 5성급 호텔 가면은 예. 이제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유모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와서 반려동물 유모차, 담요, 개모차. 예. 그렇죠, 개모차라고 해야 되겠죠. 예. 견모차, 그리고 담요, 식기 같은 것까지도 추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심지어 반려견 기능성 뭐 제품들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아. 그리고 이 제품 제공은요, 휴가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의류 산업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BYC가 사실은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속옷 회사로 유명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강아지들은 속옷이 필요 없냐? 강아지도 속옷을 입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게리아스라는 게 게리아스라고요? 게리아스라는 게 출시됐다라고 해요. 아니, 그 우리 아버님들이 입고 있는 이제 그 흰색 그 아시죠? 난닝구라고 보통 이제 네. 전문 용어로 예. 표현하거나 하는데, 아니 게리아스. 근데 그거를 출시를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핸드폰으로 쳐보시면요, 아. 강아지들이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대박이에요. 게리아스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 시장도 시장인데요. 우리 취업 GPT 시간에서 취준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지향하는 트렌드라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펫팸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강아지는 당연히 좋은 동물이지 예. 가족까지라고 가기에는 약간 선 넘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펫이 되고 싶을 정도의 환경이 됐다라는 가끔 거예요. 부러워요. 부럽죠. 예. 견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예. 얘기가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근데 그게 결국에는 트렌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파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해 보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 사료 정도에서 사료 사업 정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근데 이제는요, 호텔, 편의점, 항공사 이런 산업들마저도 반려동물 진짜 중요하네. 설사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키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산업은 굉장히 우리 산업과 접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산업군이나 직무에서도 네. 이 관련된 구심점들, 펫이라는 종류의 한 가지의 구심점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와닿으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평창을 다녀왔는데 네. 이 평창의 이 리조트에 가장 먼저 솔드아웃이 되는, 매진이 되는 객실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객실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인기가 좋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이 아시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산업과 취업하고 싶은 산업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그러면은 어때요? 좀 강아지 좀 키워볼까요, 저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나요? 네, 왜냐면은 워낙 바쁘시니까요. 맞아요. 이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차라리 이구아나를 키워보시거나. 이구아나는 손이 좀 덜 갈까요, 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책을 안 시켜도 되는. 맞아요. 산책도. 네, 막 그런 이제 나머지 뭐 사료라 급식, 배식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키울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해도가 높거나 이렇게 좀 반려동물 산업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예. 특히나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외로워서라도 내 취준 생활이 힘들어서라도 내 옆에서 같이 야옹야옹 울어줄
예. 그 친구가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진짜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펫 산업 그 자체에서 종사하실 분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의료 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미용 산업이라든지 예. 아니면 펫 관련 용품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접 키워보는 게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금융을 가고 싶은데 외로워서 혹은 이 펫 관련 산업에 좀 더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키워보겠다? 이거는요 너무 책임감 없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이고 고양이도 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러분들 책임감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막 외로워서 나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는데 키워볼까?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기견 봉사활동 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취준생들의 새로운 일탈, 새로운 약간 그런 활동을 위해서.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데를 안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예. 저처럼 이제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한 마리의 강아지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농담도 참. 끝으로 우리 펫팸죽과 관련해서 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이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예. 사실 그 트렌드를 인식하는 방법은요 주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방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유기견 봉사활동 같은 것도 더 시작해가지고 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